오늘 저서의 내용과 같이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라는 주제로 특강해줄 성기용 박사님 스님들께서 뜨거운 박수를 원래 제 이름 나오면 와 강의의 무덤이지. 강사들이 그러면 강의의 무덤이 1번이 국가공무원들 1급, 2급, 3급들 장차관들 강의 가면은 거기가 무덤이 제일 무서워하죠. 그 장차관들이 1급, 2급, 3급 고위공무원들이 너 한번 해봐라. 못 보겠다. 이제 두 번째 무덤이 스님들 무덤입니다. 무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덤이 노인대학. 오늘 제가 스님들께 밖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께서 그동안에 운동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이렇게 지켜야겠구나. 근데 고집들이 하도 세셔가지고 이렇게 해. 그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고 하는데 과연 30년을 어떻게 젊게 사느냐를 30년을 어떻게 젊게 사느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 바르게 걷는 것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른쪽이 잘 못 걷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걸음걸이가 요새 치매가 사실 너무나 많은 파도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보다도 더 무섭고 그렇게 하는데 치매가 안 걸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혹시 치매를 걸렸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진행이 안 되고 악화가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옷을 잠깐 벗어도 되죠? 네. 저는 잠깐 소개하면 제가 걷기 운동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걷기 운동을 했는데 1987년도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님을 처음 뵙고 걷기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갑수 선생님이 어린 애들을 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걷는 걸 좀 바르게 시켜야겠다. 근데 보통 보면은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걸음걸이의 모양은 엄마를 닮는다. 엄마를 닮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이렇게 걸으면 애들도 이상해요. 그걸 몇 살 때 보냐면은 7살에서 8살 때 뇌에 저장이 됩니다.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7살, 8살 때 애들을 걷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걸으면은 애들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학교,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들 걸음걸이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플레이스토어에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브레인 워킹 1.36이라고 한글로 치시면은 앱이 하나 뜹니다. 그 앱을 가지고서 하루에 내가 얼만큼 걸었냐, 뭐가 어떻게 됐냐 했는데 그 앱을 딱 보면은 걸음걸이 속도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몇 살 살겠냐고 딱 나타납니다. 무섭죠.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자녀 수명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속도를 좀 빨리 걸어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은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은 GMP하고 보통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절 생활도 좀 윤택해지면은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1000불 정도의 GMP가 정도 되면은 먹고 자고 있고 의식주에만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하죠 사실은. 근데 1000불이 넘고 3000불 정도 되면은 이 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여성들이 파마를 시작을 합니다. 옷 색깔이 하얀 색깔에서 울긋불긋한 색깔로 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속옷도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속옷이 전부 흰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에 따라서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에 변하는 게 운동인데 운동이라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집에다가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가전제품을 갖다 놓으면은 짜투리 시간이 조금씩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하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대사성 질환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비만, 뇌졸중 뭐 이런 문제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남자들은 보통 한 5000불 정도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한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자동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부터 야 내가 좀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난 달리기만 줄참하는 거죠. 달리기가 운동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사람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10,000불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기타 여러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3만 불, 25,000원, 3만 불 쭉 4만 불로 쭉 가고 있는데 운동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절이다. 절이다. 왜 안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행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좀 사회에 있는 거를 좀 조금 받아들여서 신체 활동을 좀 늘려서 건강 생활과 이러한 수명을 좀 늘리는데 또 그리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마라톤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 하나는 그 마라톤을 즐기죠 사실은. 즐기는데 이 마라톤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 마라톤을 한번 이겨야겠다. 이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소위.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를 한번 이겨먹어야겠다고 고독과 싸워서 내가 한번 이겨야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꼭 병나고 사고나고 무리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러지거나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정신적 고통도 엄청납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뉴욕 마라톤 사람들을 많이 매니아들을 보면은 이혼율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혼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를 혼자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기 3시간 전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운동하는 방법들은 첫 번째는 애들 때 우리 초등학교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손을 이렇게 한번 씁니다. 손을 저렇게 한번 해요. 반짝반짝반짝. 잘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잘하십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여기 2개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안 되시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술이 있고 이렇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왼손은 엄지손가락, 왼손 이렇게 앞에를 보시고, 오른손 새끼손가락 앞에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놓으시고, 손을 이렇게 다 닿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 하면은 이렇게 다 접는 겁니다. 새끼와 엄지를 하나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럼 반대편 피는 겁니다. 둘 하면 반대편 둘 접고 반대 접고 반대 다시 접고 반대. 스님 왜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 산토끼토끼 부르면서 시작. 산토끼 토끼야 그냥 깡찍찍 좀 뛰면서 사진 좀 찍어요. 연불만 잘하시지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금지본지 잼잼잼 안 하셔서.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본 경험이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님들 목탁 한번 쳐봐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치잖아요. 일반인들 목탁을 치라고 하면은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이 뇌 속에다 탁 집어넣고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애들 때부터 그런 거를 교육을 첫 번째 시켜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실력 이런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수영, 자전거, 스키, 남자애들은 뜨개질, 남자들한테 뜨개질을 좀 시키세요.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도 바느질, 이런 거를 시켜야 머릿속에 소뇌에 탁 저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스님들께서도 뜨개질 이걸 하셔야 돼요. 소일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살, 15살 사이에는 꼭 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스님, 저기 선우 스님 배드민턴 치시나요? 아, 좋습니다. 배드민턴을 절에서 좀 치십시오. 배드민턴이 왜 좋냐면, 날라오는 정보를 눈으로 봐서 뇌 속에 저장이 돼서 그 뇌에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내 손으로 어떻게 해라, 이거를 어떤 사람은 길게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걸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길게 걸린 사람은 어때요? 한 방 맞겠죠. 그렇죠? 공이 우리가 팔이 날아가면 뭐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팔이 날아오는 거 안 피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방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중학교 다니실 때에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가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님들 혹시 스키 타실 줄 아십니까? 아, 네. 몇 살 때 스님 혹시 학교 언제쯤? 학교가 아니고요. 40년 넘어서 했습니다. 오, 얼마큼 시간이 걸리시죠? 그냥 단기간에 중국 갔습니다. 아, 다니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애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갑니다. 하면은 초등학교 애들은 반나절이면은 강습받고 오후에 리프트에 올라가서 쫙 내려오죠. 아버지와 같이 하면 아버지는 스키 부츠 갖고 걸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우리 스님네들께서는 운동하는 형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걸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가 25살을 기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25살 때까지는 무조건 그렇게 큰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은 군대를 대부분 가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갔다 오면은 첫 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애가 좀 의젓하게 보이죠. 휴가 갔다 오면 절에 인사하러 오면 좀 의젓하게 보이죠. 그럼 제가 의젓하게 보이는구나. 이게 아니라 늙어서 시작되는구나. 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부터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세들이 이렇게 많으셔도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뼈대는 멍청한데 속에는 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있으면 김장 아시잖아요. 김장 체력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김장을 하고 나면 막 끙끙끙 앓고 막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막 근육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자, 근육을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좀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의자에서 허리를 이렇게 띄어서 세워보십시오. 반짝반짝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손을 전부 다 수업복지를 어떻게 틀죠? 다 오른쪽으로 틀죠. 모든 근육은 다 오른쪽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동안에 다. 근데 안 사용하는 근육들이 많다는 거죠. 이 몸속에 근육이 한 660개 되는데 다는 안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손바닥에 밖으로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보십시오. 90도가 되게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켜가지고. 그래서 조금 내리면 이거 어떻습니까? 뻐근하시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껴 보십시오.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만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자, 반대로 또 내려보십시오. 이 기역자가 딱 이렇게 되게 다시 올라가. 이거를 5번만 빨리 해보죠. 따라서요. 시작. 하나, 둘, 넷. 이게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때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어때요? 시원해요. 오, 시원하죠? 시원하시죠?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자, 손을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수평이 될 때 쭉 당겨주십시오. 기역자가 되게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펴고 쭉 당겨. 그래서 손을 어깨가 이렇게 뒤로 밀어보십시오. 어때요? 어깨가? 뻐근하시죠? 그 상태가 되게끔까지 펴보십시오. 그래서 꽈배기처럼 이렇게 뿌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바로 이게 50견을 낳는 체조입니다. 병원 가서 50견 낳으면 뭐예요? 10만 잖아요. 저한테 500원씩 다 주시고 이 운동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발가락 5개 이렇게 움직여보시고 손이 움직여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새끼 발가락만 한번 움직여보세요. 새끼 발가락. 안 되는데. 다 어디 갔대요? 봐봐요.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쵸? 선생님 움직여요. 다 구부려지잖아요. 그쵸? 새끼 발가락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없어봐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아침에 예불 하기 전에 새끼 발가락 막 움직여보세요. 자꾸 움직여보세요. 그럼 5개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새끼 발가락만 탁 움직여줘요. 뇌가 사는 거예요. 뇌가 사는 거예요. 발가락이 살려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심장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뇌졸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발가락을 5개 이렇게 써서 어떤 때는 손을 이렇게 잡고 발가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양쪽으로 다요. 발레하는 거죠. 가끔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우면 훈련이 안 되면 처음에는 발가락을 굽혀서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 순환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순환이 빨라지면은 혈액이 밑으로 내려갔던 것이 빨리 올라오는 거죠. 어디로? 심장.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과 노동을 구분을 해야겠다. 특히 절할 때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가 아니에요. 허벅지가 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허벅지에 힘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간다?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간다? 발가락 때문에 그래요. 발가락이 힘이 없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다 무게중심이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허벅지하고 발가락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구장창 그냥 그럼 사고 나는 거죠. 아이고 무릎 아프고 맨날 왜 무릎이 왜 아플까? 심신의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 그래서 김장 체력, 빨래 체력, 청소 체력 이런 예전에는 농사만 짓는 것만 그게 다 운동인 줄 알았어요. 울력이 다 운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울력 하려면은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한 일주일 안에 절에다가 아령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2kg. 스님 전번에 사시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아령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아령 있어요. 알통도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세요. 그래야 튼튼해요. 그래야 골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신체 활동한 후에 1시간 있다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고프면 노동하는 거다. 노동하면 빨리 늙는다. 빨리 늙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 대표적인 선수가 이봉주예요. 그렇죠? 이봉주 얼굴 아시죠? 이봉주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사진을 누가 더 스님 누가 더 젊어요? 이봉주하고 제가 더 젊죠? 제가 15년 선배예요. 15년 젊게 산다는 거잖아요. 이봉주는 15년 빨리 사는 거고. 30년 빨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운동과 노동을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기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기억을 머릿속에 딱 해내는데 애들한테 뜨개질 이런 거를 좀 많이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도 뜨개질 좀 하십시오. 뜨개질 하시죠. 네.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또 다릅니다. 뇌를 쓰는 방법과 이게 또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느질하는 거하고 뜨개질하고 다르다. 그래서 뜨개질을 좀 하십시오. 네. 장갑 하나 올겨울에 목도리 하나 떠서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 가면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밤 9시에 서울대학교 운동장 가봐요. 그리고 지방대학의 운동장 가봐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운동장 가보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 환합니다. 다 나와서 운동합니다. 지방대학 가보십시오. 깜깜한 게 어디가 여기가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 차이입니다. 운동한 후 4시간부터 기억력이 하는 게 속도가 기억력이 쌓이는 게 훨씬 많이 쌓인다. 공부도 더 잘한다. 운동하면은. 그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불경이나 뭐 이런 거 외울 때 절 열심히 한 후에 한 4시간 후에 한번 해보십시오. 쏙쏙 들어옵니다. 포행한 후에 뭐를 하면은 빨리 들어온다. 운동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하면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갓난아기 때 당신은 너는 태어나면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이다 이렇게 딱 전지를 해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심장에 죽을 때까지 총량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 될까요? 총 죽을 때까지. 엄청 많이 뜁니다. 쥐가 한 500번에서 한 600번 뛰죠. 개도 좀 많이 뛰고요. 개는 한 15년 살지 않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면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심장을 너무 빨리 뛰게 많이 뛰면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하시는 분들,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죽을 때까지 20억 번에서 25억 번 정도 뛴다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 딱 심장을 많이 뛰게 해놓으면 50이 되는데 20억 번 뛰었어요. 5억 번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봉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뭐 일본 스모 선수들 40살에 죽고 50 안에 다 죽어요. 60 넘는 사람도 있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80 이상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60세 우리가 근육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근육인데 이 근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하는데 스님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셔서 앞에를 이렇게 잡고 살짝 잡고 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시고 앞에를 잡고 까치발쓰기를 합니다. 까치발쓰기 한 10분만 해보십시오. 하나, 이렇게 멈춰보세요. 멈추고 엉덩이에다가 힘을 딱 이렇게 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허벅지가 어떻게 딱딱해지는지 물렁물렁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딱딱해지잖아요. 1초만 멈추는 거예요. 1초만. 그래서 보세요. 시작. 하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혈압이 확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운동할 때도 입을 좀 바보스럽지만 벌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이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30개씩만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생각날 때. 두 번째 이렇게 서서 자 이렇게 쓰셨죠? 우리 옆에 스님들
발을 차지 마시고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들기 이렇게 들어서 1초 멈추기. 바로 반대편. 근데 이거는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옆으로 몰아 누워서 다리를 들기 이렇게. 요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야 다리 운동 어떻게 하니?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다니세요. 젊은 애들은 어디다 물어봐요? 유튜브에 물어봐요. 야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뭐 어떡하?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저보다도 더. 자, 세 번째.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려보세요.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샘플로. 샘플. 자, 어깨 넓이 이렇게 벌리셨잖아요. 혼자 있을 때 밖에 이렇게 혼자 발을 손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요. 엉덩이 저 보세요. 아 잘하십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가슴을 펴고 멀리 한 10m 멀리 보세요. 입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3분만 버텨보기. 안 되시죠? 30초만 버텨보기.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자 이거를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튼튼해진다? 좀 이따 말씀드린 엉덩이가 튼튼해진다. 왜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튼튼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또 하나, 네 번째. 이런 데 잡으셔서 스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잡으셔서 발을 뿔난 송아지 이렇게 뭐가 차요? 뒷발로 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쭉 이렇게 반대로 또 반대로. 그럼 이건 어디가 튼튼해지냐면은 어깨, 밑에 이 등판 근육이 튼튼해진다. 이 운동만 해도 스님 벌써 벗으시는 땀 나요. 땀도 나고 좋다 이거죠. 모든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횟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꼭 뭐 30개를 해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개를 해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도량석 할 때 전에 딱 누워서 발가락을 5개를 딱 이렇게 10개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고 엉덩이도 좀 이렇게 틀고 몸도 틀고. 그래서 현재의 아침의 온도에서 몸을 1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아까 이런 다리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항중력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배가 이렇게 나오고 엉덩이가 처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죠.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지구의 중심, 즉 인력 때문에 자꾸 처지는 거죠. 근육들이. 그런 근육들이 안 처지기 위해서는 금방 이러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빵빵하게, 단단하게, 근육을 뺑뺑하게, 엉덩이가 딱 이렇게 붙게끔. 엉덩이 이렇게 근육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등판 근육에 붙어 있어요. 엉덩이가 작은 분, 엉덩이가 짝퉁된 분, 엉덩이가 약한 분들은 100% 척추에 문제가 있다. 척추에. 그러니까 디스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겠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런 운동 하셔야겠다는 거죠. 걷는 얘기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걸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걷기 운동을, 유방암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남자고 여자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5파운드, 10파운드, 100파운드씩 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30만 명씩 모입니다. 런던 시장도 나오고 이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걷기 대회. 그래서 걷기 운동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또 요가, 금방 말씀 이런 스트레칭 요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명소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화문 앞에서도 하고 파리의 그 개선문 앞에서 가서도 하고 플라자 호텔 그 앞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관광 사업도 되고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요새 요가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하나 있는데 절마당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절마당에 가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대웅전 앞에 가서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왔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화엄사의 동문스님하고 우리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을 하다가 못했어요. 막 시간이 안 돼서 그 각광전 앞에서 한 1000명이 모여서 한번 하자고 그 글을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하자는데 아직 못했어요. 진관사에서 맛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모으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제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상암운동장에서 한 1000명이 모여서 이걸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와요. 장소만 빌려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포교 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걸음걸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걷는데 보통 아까도 제가 일주면 딱 아침에 7시 한 10분, 5분 정도에 들어오니까 스님 그 후행 이렇게 하러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시니까 일단 현재 걸음에서 10cm를 넓혀라. 보폭을 크게 일단 크게 걸어라. 자, 가장 중요한 건 걷기 운동을 하라. 어제 이시영 박사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걸으면 안 좋다고 그러세요?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시영 박사님도 걷기 교육을 저한테 배우셨어요. 우리가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걸으면은 그동안에 뭘 걸었는데 뭘 또 걸어? 안 걸었으니까 이제부터 걷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폭에서 10cm만 늘려라.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머릿속에 우리 소위 전문용어로 마박 이 마박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우리 튀어나오잖아요. 사실은 수행하고 그러면 그 이유가 이 안에 해마라고 하는 곳이 기억력 저장 장소,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저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GPU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저장 장소가 있는데 저장 능력이 자꾸 커진다. 호두를 처음 땄을 때 어때요? 탱글탱글하고 주름이 많고 단단하잖아요. 근데 호두를 말려보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머리가 처음에는 단단하고 이게 맞박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탁 되면 괜찮은데 그냥 놔두면 호두가 말린 것처럼 속에는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만 갖고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 먹는 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폭을 10m를 가더라도 넓혀라. 1번 넓혀라. 빠르게 걸어라. 최신거리는 없지만 빠르게 좀 걸어라. 그게 1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보폭을 넓히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넓히려고 해도 안 넓혀진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하철에 가보면 남자들 다리 쫙 벌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렇게 다리 이렇게 벌린 사람들은, 특히 우리 밖에 있는 여성분들은 다리 이렇게 쫙 벌리고 하는 사람들 100% 요실금이 있다. 그 요실금은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 근육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타구니 안쪽에 붙어 있다.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바로 아까 얘기한 허벅지 근육 이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들고 이렇게 앞으로 들고 비틀고 이렇게 휘돌리고 이런 운동을 방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꼭 헬스클럽에 안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이 운동이지 꼭 땀을 올림픽 선수처럼 막 뻘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은 엄청 나오는 거죠.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배변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걷기 운동. 그런데 우리가 포행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천천히 걷지 말고 포행할 때 빠른 속도로 걸어요. 빠른 속도. 땀이 날 정도. 맞박에 땀 날 정도. 맞박에 땀 날 정도. 이렇게 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스님들께서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저는 참 의문점이 하나, 그 방화를 왜 이렇게 신으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말이 잘 되시나요? 네? 말이 쉽게 잘 되가지고. 방화는 그만 신으세요. 털신 그만 신으세요. 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신발은 정말 신발에 따라서 발 모양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회색 신발을 많이, 흰색 신발 이렇게 신으시잖아요. 근데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죠.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필라 이렇게 보면 저거 좋은데 사이즈 맞으면 신고. 근데 필라, 아디다스,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렇게 신을 때마다 사이즈가 편차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본래 넓이도 다 다르죠. 이런 신발을 자꾸 모양을 소위 메이커를 바꾸면 발 모양이 자꾸 바뀐다. 그럼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이키 신발 신으시면 죽을 때까지 나이키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커를 바꾸지 말아라. 이 밖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소위 슬리퍼도 신고 뭐도 시장 갔다가 하나 샀고 뭐도 자꾸 우리 여성들 자꾸 발 모양이 바뀌는 거죠. 하이힐 신으면 더 그러는 거죠. 더 문제가 더 심각하죠. 중심이 높은 신발 신으면 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걸음걸이를 할 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이러한 자세들이 다 뇌에 이미 다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허리를, 가슴을 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m 보는데 걸을 때 저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 걷는데 이렇게 걸으면 안 되고, 아까 뭘 얘기했죠? 새끼발가락 얘기했죠. 엄지발가락 얘기했죠.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라는 얘기예요. 뒤로 이렇게 차라는 얘기예요. 운동화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은 걸음이 예쁩니다. 예쁩니다. 예, 걸어보고. 이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약간 이렇게 걷는 거죠. 빨리. 이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잖아요.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잖아요. 1시간에 최소한 4킬로 갈 수 있는 속도는 걸어야 된다. 그 중에 조금 더 하면은 1초에 2걸음은 가야 된다. 2걸음. 그러니까 1초에 이렇게 가면 포행 안 돼. 포행하실 수 이렇게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포행하실 때 빨리 포행할 때 먼저 하루에 몇 분? 30분. 30분. 일주일에 150분만. 그렇게 하면 뇌가 멈추질 않는다. 걸음 속도가 늦는 거는 뇌가 늙었다는 얘기죠. 나는 원래 느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빨리 걸린다. 치매가 빨리 걸린다. 보십시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걷는 거죠. 아까 저하고 일주문에서 보신 스님들. 전 기억합니다. 누구지? 이제는 허리를 딱 펴고 가슴을 한 15m 전방을 보고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66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걸으면은 30%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손을 요새 밖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걷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걸을 필요가 있다. 가끔은. 그러나 또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속도가 좀 늦으신 분들은 막대기 하나를 갖고 다녀도 좋다. 아니면 2개 갖고 다니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있을 때. 우리 폴 있잖아요. 이거면 운동량이 더만큼 늘어나는, 근육도 더 많이 사용됩니다. 교수님, 네. 여기 걸음 테스트 다 해줄 수 있나요? 다시 걸음 걷는 자세 봐줄 수 있나요?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 지도를 할 텐데 저기 수수료는 내셔야 돼요. 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저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다면 딱 서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뛸 때도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보십시오.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그쵸? 가만히 우리 신도들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 근육. 자, 엉덩이 지금 손을 제가 몇 분까지 해줬습니다. 35분, 40분. 네, 얼른 하겠습니다. 손을 해서 가장 두꺼운 곳에 손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얼만큼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두꺼운 곳에. 세 개는 돼야 된다. 3개. 아이고, 큰일 났네. 3개는 돼야 된다. 3개 되시는 우리 스님. 와, 건강하십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 3개는 돼야 1번 당뇨 안 걸리신다. 100%안 걸리고, 통풍 안 걸리신다. 뇌졸중 안 걸리신다. 3개. 이 허벅지가 엄청 중요하다. 허벅지가 집에 오늘 절에 돌아가셔서 줄자 하나 사놓고 와서 제가 몇 cm인지 안 재고 몰래 재라서 57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 주름지는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어떻게? 까치발 들기 해야죠. 까치발 들기.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근육이 뚱뚱해진다, 커진다. 그러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걸음 속도가 늦는 사람들 다 이렇게 걷는 거죠.
뱃세포가 죽어가는 끔찍한 질병이죠. 치매에 얼른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2분마다 한 명꼴로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대로라면 2025년에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의 발병 원.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요를 하나 더 보고요. 보통 보면은 치매를요, 가만히 걸음걸이를 신도님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제가 걷는 걸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앞발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치매다. 다 치매입니다. 원래 치매는 65세를 정점으로 해서 발병이 된다. 65세. 근데 치매가 암처럼, 암은 건강검진할 때 보면 암이면 말기입니다, 초기입니다, 1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치매는 1기, 2기, 3기, 뭐 초기 이런 게 없다. 치매는 잠복기가 15년이다. 그러니까 65세에 했으면 50살부터 치매가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우스님을 이렇게 자꾸 뵀는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우리 이제 법회에서 이렇게 선우스님이야. 맞아. 치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증이에요. 근데 몰라. 치매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치매는 아침을 먹었는데 자꾸 아침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매는 자꾸 신경질 내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이 치매입니다. 막 버럭 화내는 거, 이거 다 치매예요. 치매 걸렸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매가 좀 심하면은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 버린다. 근데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신발만은 들고 있어요. 신발만은 들고 있어요. 그 신발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가 신발 속에다 GPS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부모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가다가 자꾸 개걸음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경도인지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깜빡거려서 깜빡거리는 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걸어야. 그래야 30년을 65세부터 30년을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5세 걸어야. 이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 루즈벨트 대통령 처치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얄타 회담에 갔을 때 혈압이 170에 120이었어요. 그때 이 사진 찍을 때. 그리고 당뇨가 있었어요. 이때 치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못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협상 태역을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스탈린 마음대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8선이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얄타 회담. 처칠도 경도 인지 장애였다. 약간 치매였다. 그러니까 뭐 잘 기억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께서 자꾸 잃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어떻게 걸어야 된다? 빨리 걸어야 된다. 몇 분 동안? 30분. 하루에 30분. 빨리 걸으면 된다는 거죠. 단,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 아령 하나 갖다 놓고 까치발 들기 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은 이렇게 맞박에 땀 나듯이 땀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 속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손으로 저기 앞에 이 안에 이 다리를 앞에 이 다리를 한번 만져보시고요. 다리 앞 근육 뒤에 근육도 좀 만져보고 근육이 잡히세요? 이 근육 둘레가 제일 두꺼운 데가 30cm는 넘어야 돼요. 종아리가. 뚱뚱한 사람은 그렇게 좀 원래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충청도 어디지? 제 고향이 당진이라. 근데 뚱뚱한 사람은 종아리가 뚱뚱하겠죠. 근데 어디가 더 뚱뚱해요? 여기가 더 뚱뚱하겠죠. 이건 문제죠, 사실. 하체를 뚱뚱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근육을 할 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마룻바닥일 때 어때요? 까치발 들고 다녔잖아요. 까치발 들고 다니면 이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까치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운동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운동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실금, 다리 쩍 벌리고. 그런 운동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듣는 운동을 해라, 이렇게. 누워서도 해도 됩니다. 누워서도. 서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 운동, 그 다음에 골반 속에, 골반하고 허리하고 이어주는 그런 근육들. 좀 전에 했던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다가오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치매. 이런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올바르게 걷기만 잘해도 치매 없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함께 알아볼까요? 걷기 운동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후천적 능력이 결합해 진행하는 신체의 복잡한 활동입니다. 니체, 칸트, 홉스, 아인슈타인도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켰어요. 이 책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의 저자인 성기용 박사는 치매는 발병 후 치료보다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올바른 걷기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올바른 걷기는 해마를 자극해서 뇌의 수명을 30년 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걸음 속도가 왜 치매 예측에 훌륭한 척도가 되는지, 걸음걸이를 통해 치매를 어떻게 예측,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걸음걸이가 뇌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여러 논문을 근거로 걷기 운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브레인 워킹과 자세 교정 스트레칭까지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치매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치매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뇌 건강까지 신경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나의 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선 올바른 걷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최초 걷기 운동 전문가가 알려주는 뇌와 걷기의 비밀.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운동은 막 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운동과 노동을 좀 구분해야겠다. 운동을 하는데 1시간 있다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면 노동이다. 빨리 늙는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 할 때 속도를 빨리 걷고 10cm를 넓게 걸어라. 하루에 30분만 해야 된다. 근데 하루 못했어요. 내일도 못했어요. 몰아서 해도 된다. 몰아서 해도 된다. 몰아서. 하루에
몰아서 일주일 거 몰아서 한 100분 정도, 150분 확 해도 그런데 다 졸립죠, 피곤하고 힘들죠. 조금씩 나누어서 합니다. 신발. 신발. 하나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근육을 움직여라. 아까 이런 근육들 자꾸 다리 세 개 발가락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토끼. 스님 이렇게. 그래서 산토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산토끼 학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고. 신발은 중요한 건 끈 있는 신발을 꼭 신으셔라. 끈. 그냥 방화나 이제 그냥 방화나는 그만. 신발은요 잘 말려야 됩니다. 신발 안에 변기 뚜껑보다도 더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엄청 신발을 잘 말리세요. 인솔, 소위 깔창을 좀 꺼내서 닦으세요. 알코올 솜이나 이런 걸 좀 닦. 그리고 발은 손만큼 깨끗하게 씻어라. 각질도 많이 생기잖아요. 각질 제거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손우수님께서 족저근막염에 걸리셔가지고 맨발로 절대 맨발로 다니시면 안 돼요. 왜? 맨발로 우리가 마사이족도 아닌데 맨발로 다니시면 근육이 다 오염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육이 맨발에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은 끈 있는 신발. 두 번째는 신발 메이커를 바꾸지 말아요. 신발 살 때는 아침에 사지 말고 저녁에 사라. 발이 좀 부어 있을 때. 밑에 스프레이가 있나? 쿠션은 자 이제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은요 메이커에서 500에서 600kg 정도 신으면 버려야 돼요. 옛날 고무신 떼어서 신으셨죠. 아니 안 그러셨어요? 부자이시였는데 옛날에 고무신 떼어서 신었어요. 제 기억. 해수 까만 고무신. 저는 폼 잡느라고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고 예전에. 근데 신발은 500에서 600kg 신으면 안 떨어져도 버려야 돼요. 이미 쿠션의 역할이 끝났다. 야 이거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버리냐? 버려야 돼요. 그게 언제나 스님네들은 한 해 정도. 한 해. 근데 스님들 그렇게 보면 신발 아끼려고 그냥 놓았잖아요. 한 6개월 안 신으면 그냥 고물이다. 버려야 된다. 10년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무가 딱딱해져서 굳어가지고 탄성의 효과, 소위 충격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주 갈아서 신는 게 좋겠다. 요 신발도 신고, 요 신발도 신고, 뭐 이틀 신으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는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3개. 그리고 바꿔 신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질문 2분만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걷지 말아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길을 하고 그냥 평지 뭐 운동장에 도는 거하고 산길 걷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경사된 곳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경사된 곳에도 이렇게 경사된 절이 많잖아요. 뒤를 좀 올라가시죠. 뒤로. 네. 뒤로 올라가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중요한 거는 발목이 안 비틀어집니다. 발목 운동을 좀 잘하면 낙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근육들이.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원래 이게 한 90분 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돌아가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스님들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혹시 절에 야 이거 우리 절에서 한번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법회 스님한테 연락하고 무료로 가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